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시간만 있으면 진보학자들이 책을 좀 많이 읽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보수를 말하다를 읽었는데 거기서 지적한 저의 보수의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강준만 전 전북대 교수의 책인 이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저녁 제가 이 강 교수 책에서 왜 5년짜리 정권은 유랑도적단인가 이 대목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현재 현실이 너무나도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유랑도적, 즉 robbing bandits는 시도 때도 없이 빼앗아가는 걸 말하고 정주도적, stationary bandit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있는 도적을 말하는데 이런 도적들은 보호 자릿세 형식으로 빼앗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단임제하에 대통령들이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기 정권의 성과에만 관심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본인은 어차피 곧 떠날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권이 이렇게 유랑도적되면 재정과 가계, 미래의 세대의 몫을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서 책에서는 약탈 정치는 좌우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대목들이 눈에 와 닿았는데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측한 수입보다 19조 원 더 이상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 곳간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 곳간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금 곳간문을 열고 완전히 지금 바닥 내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최대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경정 예산 편성에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부릉부릉. 그런데 더 과가는 얼마 전까지 추경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획재정부까지도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입에 오르는 말이 선거 중독병입니다. 정말 대선이 다가오니 돈 선거 중독병이 다시 터진 것 같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초부터 선거만 있으면 매번 재난지원금 형태로 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에 문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랬는데 막상 선거가 시작되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결국은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얼마 전에 4.7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도 14조 9천 원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현금 살포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1,09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군 할아버지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1,000조 원 선을 국가 채무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1,000조 원. 이 막대한 채무를 또한을 제 자녀 세대인 2030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참담하기만 합니다. 정말 이것은 전형적인 매표행입니다. 정말 정부에 돈이 좀 있다면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보상해 주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좀 아파트라도 많이 짓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라는 정부의 요구를 충실히 따른 소상공인들이 저희 지역구에서는 많이 폐업했거나 지금 폐업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저희 지역구 소상공인들의 울분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임대료는 내세요? 임대료 못 내죠. 아이고. 한 10개월도 좀 밀렸어요. 지금. 그래서 네. 아니 소상공인들 식당하기나 뭐 하는 사람들이 한국 대통령 장난감인가 봐요. 자영업자들이 진짜 이게 뭐 속된 말로 소리 난다고 해야 되나? 진짜 여기 그러게. 자영업자들 다 아주 울었어요, 울었어. 그 장사 안 되는 것도 장사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희망조차 없으니까. 희망조차 없으니까 희망이라도 있으면 좀 기대를 가지고 버텨보겠는데 아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국민의힘은 공적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소급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이러한 주장을 담은 손실보상법이 지난해 1월부터 지금 4개월째 국회에서 폐허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최승재 의원은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 투쟁을 벌였는데 건강이 너무나 악화돼서 지난 1일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지금 최승재 의원이 병원에서 보내온 사진입니다. 저희 당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인 만큼 보상 혜택을 소급 적용하자고 하고 있고, 정부와 민주당은 영업 손실액 추산이 쉽지 않다면서 소급 적용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명색은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하지만 이 코로나 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재난 지원이나 경제적 효과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오고 있는 소리가 뭐냐? 정권이 전 국민의 여름 휴가비를 뿌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승재 의원이 병원에 실려가니 손실보상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저희 당 의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천막 농성이 과연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줄 수 있겠는지 저로서도 잘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금요일은 제가 천막 농성에 나갈 차례였는데, 그럼 천막 농성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신가요? 아니, 지금 최승재 의원님이 농성하던 곳인데 지금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이 릴레이 농성하는데 지금 백정원 의원님이 지금 하고 있고, 내가 교대해. 빨리 들어가세요. 이거 안 급해요. 빨리. 어제까지 비 와서 오늘 걱정했는데 그래도 비 안 오니. 이게 손실보상은 뭐 어제 보니까 정부도 그다음에 좀 민주당도 하는데 지금 9월부터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소급적인 이게 될까? 이거는 지금 공공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에 우리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방역 협조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죽어야 합니까? 지금 민주당은 30조 원 정도를 풀어서 8월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맞춤형 피해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이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 대신에 9월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이 주최한 20대 초청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여권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현금 지원 이런 공약에 속아서 표 안 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표를 얻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발 문재인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유랑 도적단이었다 이런 말만은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또 기다려 주십시오.